안녕, 나는 Y. 지난 세기 홍콩에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려 돌아왔어.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만약 과거의 경험 중 사랑과 현실이 충돌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땐 어떤 선택을 했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거야? 오늘 이야기의 여주인공은 한때 홍콩 최고의 부자였던 하초경. 남자 주인공은 1980년대 홍콩 최고의 가수이자 홍콩 가요계 최고 영예상을 수상한 진백강. 한 사람은 목숨을 바쳐 사랑을 표현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사랑으로 보답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이 헤어졌던 이유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둘 중 한 명은 왜 목숨까지 잃어야 했을까? 먼저 하초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하초경은 마카오 최고 갑부인 하옹신의 딸. 하옹신은 4명의 아내와 결혼해 17명의 자녀를 뒀어. 하초경은 도박원과 둘째 아내인 남경영의 장녀이고, 그녀는 1962년 아버지 하옹신이 마카오에서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획득한 해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 모두가 알다시피 마카오는 아시아 도박 중심지. 당시 하옹신은 마카오 정부와 계약 맺고 이 모든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을 그 혼자 독자적으로 운영했어. 마카오에서 이들 가족의 지위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어. 하옹신은 미신을 매우 신봉했어. 그래서 딸의 탄생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마카오의 도박왕이 될 수 있게 해줬다고 믿어 하초경을 매우 편애했지. 장녀인 하초경은 어릴 때부터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 어머니는 자주 독립심을 갖고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덕에 책임감을 갖고 자란 그녀는 그녀의 인생이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던 하초경은 고등학교 졸업 후 뉴욕의 명문학교인 바사르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을 제의받았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경영학에 진학해야 했어. 사실 하옹씨는 모든 자녀에게 경영학을 공부하라 요구하지 않았어. 많은 자녀가 예술 관련 과목을 공부했지. 하지만 하초경은 그와 달리 매우 똑똑하고 유능했기에 도박왕은 그녀가 앞으로 가족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계획했지.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후에도 하초경은 연예계 진출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1981년 여름방학을 맞은 하초경은 홍콩으로 돌아와 TVB의 연예인 트레이닝 코스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23살의 진백강을 만나게 됐어. 당시 진백경은 이미 홍콩의 최고의 가수이자 아이돌 1세대였고 그의 명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장국영과 단영민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을 졸업한 진백경은 다수의 자작곡을 작곡한 최고의 뮤지션이자 작곡가였어. 두 사람은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지. 1984년 진백경은 심혜전이 한글말로 그대에게 깊이 반하여 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하초경을 출연시켰어. 몇 년 후 인터뷰에서 진백경 어머니는 아들의 노래가 다름 아닌 하초경의 헌정된 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지. 당시 두 사람은 감히 외부에 연애를 알리지 못했고 단지 좋은 친구 사이라고만 말할 뿐이었어. 같은 해 도박왕이 지정한 후계자 하유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하초경이 새로운 후계자로 선정되었어. 그렇게 도박왕의 요청에 따라 하초경은 연예계에서 은퇴하고 가업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지. 두 사람은 연애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어. 도박왕도 당순히 그들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간섭하지 않았고 몇 년 후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어. 한 번은 진백강이 아끼던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가치가 20만 위엔이 넘었어. 당시 가치를 따지지 않아도 하나로 3,600만 원 정도. 하초경이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시계 가게를 뛰어다니며 찾아 같은 시계를 선물했어. 진백경은 감동한 나머지 하초경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지. 1988년 장백경의 30번째 생일 파티에서 하초경이 그 옆에 앉아 있었어.
그의 안주인인 것 같아 보였지. 두 사람은 이 시기에 절친한 친구들 앞에서 몰래 약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어. 같은 해 유명인사들과 만찬에서 약간 취한 채로 진백경은 하초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하초경은 환하게 웃었어. 한 연예부 기자가 이 장면을 촬영했고 다음날 신문에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실렸어. 이를 본 도박왕은 분노했고 하초경과 진백경에게 즉시 모든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했어. 그리고 나서 하초경의 결혼 상대를 찾기 시작했지.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도박왕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나 알 수 있어. 신분 차이가 너무 큰 거지. 진백경은 홍콩에서 부유한 사업가 지방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며 좋은 교육을 받았어. 그 자신은 홍콩의 황금기를 이끈 최고의 가수이며 수백억 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박왕의 가장 부유한 가문에 비해 가난한 소년에 불과했던 거야. 그리고 그는 단순하고 친절하며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사교를 싫어하고 음악을 좋아했는데 이 모든 성격적 특성은 도박왕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하초경은 도박왕이 선정한 후계자. 만약 그녀가 그렇게 뛰어난 비즈니스 능력이 없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예술도 배우고 연예계 스타와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어. 그녀는 아버지의 거대한 사업 일가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야. 두 사람의 관계는 연예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도박왕의 반대는 잘 알려져 있어. 1989년 홍콩 10대 금가요상 시상식에서 진백경에게 상을 수여하기 전 두 시상자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지지와 도박왕의 자녀 결혼 간섭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어. 당시 도박왕, 그리고 도박왕이 하초경을 위해 선택한 약혼자 허진영이 무대 아래 첫 줄에 앉아 있었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들이 반항한 적 없어?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저항했었어. 특히 하초경은 잘 진행되진 않았지만 도피를 고려했고 하지만 그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지. 너희들 기억해? 처음에 이야기했듯 도박왕은 4명의 아내가 있어. 도박왕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이들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지. 하초경이 정말 냉정하게 떠난다면 그녀들의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과 싸워 이길 만큼의 능력이 없었어. 이후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끊임없이 언급했어. 게다가 진백강의 성격도 망설임 많고 생각과 고민이 많은 편이었지. 난 그들의 싸움에서 진 이유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 거라 확신해. 1991년 1월 29세의 나이에 하초경은 집안 형편이 서로 걸맞는 허진영과 결혼했어. 허진영은 악명 높은 바람둥이로 연예계에 유명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그는 안정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그다지 야망이 크지 않았어. 두 사람은 오직 가족 이익을 위해 결혼했던 거지. 결혼식 날 하초경의 1억 원짜리 맞춤 웨딩드레스가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부는 도박왕에 대한 또 다른 항의 표시라고 추측했지. 하초경과 허진영의 결혼식은 매우 호화로웠고 전체 결혼식 비용은 2천만 달러였으며 도박왕은 10억 달러의 혼수를 주었어. 얘들아, 10억짜리 혼수. 원화로 약 1650억. 그것도 1991년에 말이야. 당시 한국인의 평균 월급은 50만원 수준에 집 한 채 가격은 약 1억 원 정도. 이쯤 되면 진백강이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박왕이 그를 여전히 가난한 소년으로 여겼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진백강은 하초경의 절친한 친구로 결혼식에 참석했고 현장에 따르면 그는 열심히 웃으며 그들을 축복했다고 해. 1991년 2월 진백경은 한 프로그램에서 새해 소망을 전했어. 希望各位喺羊年裏邊，最緊要覺得陳年嘅舊事過咗去，迎接美麗嘅羊年，好嘛？好。結咗婚嘅夫婦呢，就家庭快樂。 1991년 3월 진백경은 단독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지.
係喺大約5年前，一位我好深刻嘅女朋友離開咗我，可能佢而家已經身為女人唔定，你明我意思？咁當我錄呢隻歌嘅時候，我曾經偷偷飲泣過，但我冇俾到錄音師知道，因為我唔想佢明白我太深刻嘅感情。但係呢度，既然你係我嘅歌迷，我完全唔介意同大家分享我內心嘅世界。 1991년 진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첫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한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초경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진백경은 가요계를 은퇴하고 노래를 하지 않겠다 선언했어. 그는 자신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 그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 1992년 그는 술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를 삼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17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진백경은 1993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하초경은 소식을 들은 후 매우 고통스러워 하염없이 울었다고 해. 진백경의 장례식에서 하초경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넋을 기리고자 프링을 하겠다고 고집했어. 여기서 프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프링은 고인의 관을 운반하는 동안 고인과 가까운 사람이 관을 앞으로 나르도록 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는 표현이야. 홍콩의 관습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프링을 하면 안 돼. 남편의 가문에 나쁜 운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선물하겠다는 하초경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 진백경이 사망한 직후 하초경과 허진영은 결별을 발표했고 이후 자녀 없이 지금까지도 누구와 재혼하지 않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그녀의 신분은 아버지 하옹신의 가치를 뛰어넘어 홍콩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지. 2020년 도박왕 하옹신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영상으로 회상했어. 수많은 사진 중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 도박왕이 하초영의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도박왕 옆에 있는 게스트도 반쯤 얼굴이 찍혔어. 맞아, 이 사람이 바로 진백경. 이 사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홍콩에서 반쪽 남자라는 단어는 광둥어로 사이를 의미해. 이 단어는 사이가 반은 내 아들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지. 짐작했겠지만 이 사진을 선택한 사람은 하초경. 아마 짐작하지 못한 건 원래 이 사진이 얼굴 전체가 찍힌 사진인데 의도적으로 하초경이 반쪽 얼굴 사진으로 만들었대.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백경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니 말야. 그녀는 진백경을 이렇게나마 자신의 가족 사진첩에 등장시켰어. 그 안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 안의 아쉬움 또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2021년 하초영은 새해 맞이 인사 영상을 촬영했어. 그녀는 35년 전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서 진백경이 선물한 진주 귀고리를 착용하고 있어. 35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그를 잊은 적 없고 그들이 사랑한 것을 잊은 적도 없었지. 한때 하초경은 MGM 타워를 짓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어. 35층에 불과한 이 빌딩은 진백경의 정체된 삶을 상징해. 언젠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답했어. 그대에게 깊이 반하여.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해. 그녀는 항상 그가 준 보석을 착용했고 그녀는 술집에서 그녀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그녀는 진백경의 어머니를 돌봤고 그녀는 해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조의를 표했어. 그녀는 영원히 제일 먼저 그에게 박수를 보냈어. 30년 전처럼. 그는 영원히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안타까움 중 하나는 인연이 맞닿았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일 거야.
첫사랑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그 인연을 담아두기도 하지. 하초영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 내가 좀 더 용감했더라면 결말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만약 그녀가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거야.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결혼 말야. 그녀는 대부분의 이름난 가문의 자식들처럼 아버지들의 후광 아래에서 살지 않았어. 그녀는 아버지와 가족의 자랑이 되고 싶었지. 가문의 최고의 후계자였어. 영상 초반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모두 사랑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한 적 있어? 너가 선택한 것이 사랑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당신이 선택한 것이 현실이라면 당신은 그 또는 그녀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어. 우리는 평생 두 가지를 찾아 헤맸어. 하나는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감. 가치감은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 소속감은 사랑을 받을 때 생겨나. 이전에 좋은 글귀를 읽은 적 있어 너희와 공유해볼까 해. 언젠가 당신은 현실이 사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현실보다 더 얻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자.